어쨌든 뭐 후기 방송. 어디로 가셨어요? 일본 도쿄. 오랜만에 한번 다녀왔고요. 일본의 수도. 네. 동경이죠, 동경. 동경. 네. 약간 썰 하나 좀 풀자면. 네. 저는 예전엔 몰랐는데 아시겠지만 아마 중국에도 있을 거예요, 동경이. 있겠죠? 남경도 있고 북경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예전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는 서경이 있었죠. 서경, 남경 다 있었습니다. 네네네. 남경은 어딜까요? 남경이 어딘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이죠. 네네. 그리고 개경. 그렇죠. 서울 경자를 써서 네. 이제 경기도의 그 경자를 써서 썼는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 조선시대에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수도라는 거를 잘 안 써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중국에 사대하면서 네.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추측이었고요. 자, 동경 가시죠. 네. 도쿄. 일단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최근에 제가 3월 초에 다녀왔는데 이게 일본 여행이 이제 무비자 입국과 백신 접종자가 입국할 수 있었던 게 작년 한 10월에서 11월 사이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수요도 굉장히 지금 몰리는 상황이라서 일단 비행기 티켓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싸요. 비싸요. 제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코로나 전에 2018년에 도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한 30만 원 초중반대 비행기를 예매하고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싸게 끊어서 39만 5천 원에 끊었습니다. 네. 정말 싸게 끊은 거고 임박해서 끊으면 심지어 뭐 60만 원 이상에도 끊었다는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과거보다는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다. 물론 이제 저는 직장인이니까 이제 주말 껴서 가야 돼서 좀 더 비쌌을 수도 있는데 5년 전에도 뭐 주말 끼고 갔었던 건 동일했었고요. 어쨌든 아마 당분간은 좀 일본 여행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행기 가격은 당분간은 비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숙소에서 좀 돈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저는 도쿄 신주쿠 근처에 신오쿠보라는 동네가 있어요. 코리안타운입니다. 거기 가면은 다 한국말 간판이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뭐 리틀 도쿄라든지 그런 일본식의 거리가 거의 없잖아요. 뭐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이태원은 뭐 다문화 거리니까. 근데 일본에 가면은 물론 이제 제일 동포 분들께서 살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류의 영향을 타고 별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일단 핫도그 집이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우리나라 그 뭐 명랑 핫도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도. 예. 그 일본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닭갈비, 곱창, 뭐 그냥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가격은요? 저는 안 먹어봤죠. 제가 거기까지 가서 그걸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잠깐 얘기가 샜는데 네. 어쨌든 숙소가 그 근처였다. 그래서 신주쿠와 지하철로는 한정류장 정도 거리고요. 에어비앤비 어플을 통해서 구했는데 1박에 한 12만 원 정도. 숙소에는 좀 돈을 아꼈습니다. 어차피 일본에서는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실 뭐 먹는 여행, 식도락 여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숙소는 거의 뭐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고 그 에어비앤비 주인이랑은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요즘 에어비앤비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한글로 쓰고 그분은 일본어로 써도 이게 다 번역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소통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키 같은 경우에도 그 에어비앤비 숙소 앞에 그 키박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어플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 키박스로 인증을 받으면은 앱으로 인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그럼 되게 그 안에서 키를 꺼내나요? 맞아요. 키를 꺼냅니다. 아직 일본은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어플로 문을 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어락이 있으면은 네.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도어락이긴 해요. 네. 근데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카드 같은 걸 태그해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유형의 키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본 가서 좀 느꼈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중 첫 번째가 약간 이거였고요. 그래서 뭐 3박 4일 일정으로 오전 7시 45분 비행기로 갔어요. 네. 그래서 보통 국제선은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 이전에 공항에 도착을 해야 돼서 본의 아니게 공항에서 1박 숙박을 했는데 네. 굉장히 비추드리고요. 저희도 저랑 와이프랑도 앞으로는
아침 비행기를 탈 거면 무조건 오전 9시 이후로 하자라는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가도 그날이 굉장히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한두 시간 일찍 간다고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체력은 엄청나게 바닥이 나서 다음 날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뭐 나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항공과 숙소는 이쯤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실 먹으러 간 거기 때문에 관광지를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관광지 뭐 일본에 가면 보통 디즈니랜드, 디즈니시, 도쿄에 가면은 그런 곳들 많이 방문하는데 역시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정말 많습니다. 뭐 하나 타려면 2-3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유료로 뭐 패스를 끊으면은 뭐 입장 안 하고 들어갈 수, 그 줄 안 서고 입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딱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데는 패스를 했고요. 보통 이제 가족 단위 여행객분들이 가시면은 디즈니랜드, 디즈니시 많이 가시는데 저희는 안 갔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갔던 U2네요. 어쨌든 몇 군데 안 간 관광지 중 하나가 시부야 스카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전망대예요. 일본에 가면은 도쿄에 가면은 전망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도쿄타워가 네. 있고요. 또 스카이트리라고 해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굉장히 높은 또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롯본기라는 약간 일본의 유흥가에 가면은 롯본기 힐즈라는 또 전망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시부야도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비교할 만한 데가 없네요. 약간 강남 비슷한 느낌인데 좀 패션의 약간 그런 중심지. 거기에 가면은 시부야 스카이라고 또 건물 꼭대기를 약간 터가지고 옥상을 전망대처럼 만들어 놓은 거의 한 50층 60층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해질녘쯤 가서 야경 노을을 보고 좀 기다렸다 야경도 보고 나오는 그런 코스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인 것 같아요. 거기는 시부야 스카이가 다른 그런 전망대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장점이면은 일단 옥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쿄타워나 스카이트리 이런 데는 유리창 밖으로 창 밖으로 봐야 되는데 시부야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밖으로 그냥 내가 바깥 공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전망대에 비해서 차별화된 점이고 일몰 시간이 인기 시간대거든요. 그때 들어가시려면은 미리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당일에는 표가 다 팔리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저녁 때 방문을 했는데 저는 예약을 하고 입장을 했지만 이미 그 매표소에는 오늘 표 다 팔렸다. 시간대별 입장이거든요. 네. 15분 단위로.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갔던 관광지 중에 하나가 그 일왕이 사는 뭐라고 할까요? 궁? 그 근처를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복궁에는 실제로 사람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진짜 그 안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비 경찰 인력들이 딱 배치가 돼 있고 그 바깥에 네. 약간 산책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굳이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저 안 가보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긴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3박 4일 동안 뭘 했냐? 다 먹으러 다녔습니다. 저나 뭐 와이프나 뭐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3박 4일 일단 먹는 거로 돌아다녔고요. 그렇죠. 뭘 드셨는지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도쿄에 가면은 도쿄의 약간 특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쿄에서만 주로 먹는 소바가 있습니다. 아브라 소바라고 해가지고 아브라가 기름이란 뜻이거든요. 네. 약간 그 돼지 기름. 돼지에다가 고추 기름을 섞은 그런 약간 매콤한 소스를 그 면에 비벼 먹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볶음면 같은 느낌. 간짬뽕. 간짬뽕 아시죠? 네네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거는 약간 도쿄 신주쿠 주변에 좀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도쿄에서만 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년 전에 갔을 때도 먹어봤는데 이번에도 좀 그 맛이 생각나서 한번 먹었고요. 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1,000엔 내외. 1,000엔 내외로 먹었던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 제가 갔을 때 기준으로 960원이었어요. 아직도 1,000원이 안 넘어요? 네, 1,000원이 안 넘습니다. 100엔 기준으로 1,000원이 안 넘기 때문에 지금 환율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득이 됐고 또 여기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일본 이미지 하면 되게 물가가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일본에 가니까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내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뭐 밥 한 끼 먹으려면은 10,000원 넘어가는 게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뭐,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죠 요새. 그렇죠. 뭐 점심 뭐 정말 싸게 먹어도 뭐 7,000원, 8,000원. 그렇죠. 조금 그냥 그럴 듯한 거 먹으면 10,000원 넘어가는 건 우습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딱 일본 물가가 지금랑 비슷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소바 일단 간단히 먹었고 저녁에는 그 야키토리라고 일본식 꼬치구이. 네. 야키토리 하면 야키가 이제 뭐 굽다라는 식으로 토리가 닭이거든요. 그래서 닭구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확실히 일본이 그 닭을 그 뭐라고 할까요? 발골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세분화해서 먹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돼지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 부위로 정말. 근데 일본은 그 닭을 세분화해서 먹어가지고 그런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뭐 닭의 엉덩이살, 닭의 뭐 목살, 우리나라 그 치킨 목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정말 목살만 이렇게 떠가지고 그걸로도 꼬치를 만들고 껍질. 그래가지고 뭐 닭으로 만든 그런 꼬치집.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네. 확실히 확실히 좀 퀄리티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하다는 집에 갔었는데 일단 그 닭의 실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본에 가셨으면 한번 좀 드셔보실 만하다. 뭐 일본식 그 맥주와 또 하이볼이라고 해서 위스키에 탄산수탄 나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닭고기 부속 요리. 맞습니다. 첫날은 그쯤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뭐라 했을까요? 뭘 했겠죠? 했겠죠. 뭘 먹었을까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네, 뭐 그다지 맛있는 건 안 먹었나 보네. 둘째 날은 장어를 먹었습니다. 장어. 네, 흔한 장어. 네, 장어 덮밥이죠. 사실 일본의 장어 덮밥 중에 나고야에 가면은 네. 히츠마부시라는 나고야식 장어 덮밥이 있습니다. 히츠마부시의 뜻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장어덮밥은 그냥 장어의 밥만 이렇게 떠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히츠마부시는 좀 먹는 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약간 원형의 약간 그 그릇에 네. 장어가 담겨서 나오는데 그걸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그 4분의 1은 일단 그냥 먹습니다. 장어 밥만 해서 먹고 두 번째 등분은 파를 주거든요. 다진 파를 주는데 다진 파와 와사비를 올려서 두 번째는 그렇게 먹습니다. 네. 나머지 세 번째는 그 장어로 우린 육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오차즈케라고 하거든요. 밥에 물 말아 먹는 거를. 네. 그 육수를 장어덮밥에 말아 먹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뱀입니다. 그게. 그 육수가 뭐 그냥 맹물 말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짭짤한 장어 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국밥 먹는 느낌도 살짝 나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 세 개 중에 자기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방식으로 한 번 더 먹는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음식을 좀 먹어봤습니다. 네. 좋네요. 좀 가격대가 있긴 해요. 그건 얼마예요? 15,000원? 훨씬 비쌉니다. 3만원? 한 5, 6만 원 합니다. 한 접시에. 한 접시에? 네. 1인분에. 1인분에? 네네. 장어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고급 음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 키로예요? 아니요. 그 장어 한 마리가 그냥 통으로 들어갑니다. 뭐 그럼 키로로 네. 봐야겠네. 네. 거의 보통 키로. 한 마리에 키로로 치니까. 이게 기본 사이즈가 있고 특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기본 사이즈로 먹었는데 한 마리가 들어가고요. 5만 원? 네네. 특 사이즈를 드시면은 한 마리 반이 들어갑니다. 그건 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장어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한 49,000원 하잖아요, 1인분에. 그 정도 하죠. 예.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먹었던 장어덮밥은 또 장어 간도 추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장어 간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태어나서.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독특했다. 저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네, 장어 간도 그 장어 소스 양념을 해가지고 네. 덮밥 위에 이렇게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이 추가되어 있는 한정판을 먹었는데 한번 좀 드셔보실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또 사실 디저트류가 굉장히 유명해요. 커피나 디저트류들. 그래서 그런 그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꼭 디저트나 커피를 한 번씩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뭐 위치 장소를 추천해드리는 것보다는 어딜 가도 다 있습니다. 어딜 가도 다 있고 심지어 지하철역 같은 데 가도 정말 퀄리티가 상당하다.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되게 옛날
좀 오래된 그런 다방 같은 네. 그런 곳에서 커피들을 한번 마셔봤는데 그런 것도 나름 좀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워낙 그런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본인이 편한 위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위치는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저녁은 네. 그 둘째 날 저녁은 저는 야키니쿠를 먹었습니다. 음. 야키니쿠는 쉽게 얘기하면 한국식 그 소고기 구이예요. 화로 놓고 그냥 구워 먹는. 네. 이게 제일교포 분들이 먹기 시작을 해서 일본 쪽에도 유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약간 간장 베이스의 그런 갈비 구워 먹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셋째 날은 그 일본 한번 갔으니까 초밥 한번 먹었고요. 초밥은 얼마야? 초밥은 개당? 아니요, 저는 그 오마카세라고 해가지고 그 셰프 맘대로 내어주는 그런 코스죠, 그 초밥 코스. 네. 그런데 갔는데 점심에 갔는데 한 인당 7만 원 정도. 조금 고급 집에 갔습니다. 네. 제가 좀 초밥을 좋아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것도 역시 뭐 워낙 많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저도 역시 가까운 그냥 그 근처에서 평 좋은 데로 갔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저녁은 그 다음에 그냥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일본 가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세가 좀 한국하고 체계가 달라가지고 술값이 쌉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사케나 네. 혹은 사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일본 굉장히 쌉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가신 김에 사케를 좀 즐겨 드신다면 좋아하신다면은 뭐 맥주보다는 저는 사케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들어오실 때도 꼭 사케를 사 오시면은 남는 장사다. 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케를 이제 면세가 바뀌어가지고 1인당 2병까지 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갔으니까 4병을 꽉 채워서 왔습니다. 좋네요. 한 병에 얼마 주고 샀어요? 일본 돈으로 한 5,000엔 정도.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죠. 근데 4병을? 네. 근데 한국에서 사면은 한 병에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사케인 거죠. 주세 좀 고쳐야 돼요. 네. 우리나라.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소매가가 20만 원입니다. 그런 좀 좋은 이자카야 같은 데서 먹으려면 저는 한 50만 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으로 뭐 면세점에서 사오면은 그것만으로 이득이다. 그러네요. 네네. 위스키도 좋지만 저는 위스키는 뭐 다른 나라 갈 때 면세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사케를 좀 사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번 일본 여행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먹으러 가기에는 정말 좋은 도시고 뭔가 관광을 위해서는 저는 도쿄보다는 다른 뭐 오사카나 교토 이런 쪽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가면은 웬만한 전국에 맛있는 음식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도쿄 가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먹을 거라든지 혹은 뭐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쇼핑하러 가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는 도쿄가 좋다. 하지만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관광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사카나 교토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도쿄보다 오사카 교토를 더 많이 갑니다. 그렇겠죠. 네네. 더 그게 가장 많이 타는 국제선 노선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좋네요. 네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도쿄 여행.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뭐 다음에 또 해외나 뭐 어디 국내 다른 데 갈 일 있으면 또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쌤의 방송 화요일마다 팟빵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